안녕하세요. 김미라 상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육장애 자녀의 독립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오늘은 근육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육장애는 신체적으로 점점 어려움을 겪는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수록 다양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기구가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로부터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기구를 잘 활용할수록 장애인들의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한테 받는 도움은 누군가에게 계속 요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로가 쌓여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짜증이 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잘 활용하면 좀 더 근육장애인 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병 관련 보조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병 초기 과정에는 필요한 보조기기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발과 손에 대한 보조기구가 있고요. 하지용 보조기기는 발에 채워서 구축 방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며 발의 변환을 막아주는 보조기구입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기구를 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발에 보조기기를 신었을 때 통증이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발이 퉁퉁 붓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하면 아이와 잘 타협을 하셔서 몇 시간이라도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너무 싫어한다면 일상적으로 신는 신발이라도 잘 신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의 변형을 방지하고 발에 생기는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신발은 꼭 신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이 휘어집니다. 집안에서 오랜 시간 있을 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톱이 빠진다든가 부딪히거나 구축이 빨라지기도 해서 나중에는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발이 되기 때문에 신발은 반드시 신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발이 잘 맞는 발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워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걷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동 제약이 많고 아이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는 시기 사용하는 보조기기들 대부분이 사용의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사용을 잘 할 수 있는지는 지역별 보조공학센터나 업체를 방문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곳에서 경험을 한 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휠체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앞서 2강에서도 잠깐 다루었는데요. 우리 휠체어는 언제 타는 게 좋을까요? 상담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였는데 가장 아이가 오래 걸을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평소 생활에는 휠체어를 타는 것보다는 걷는 것을 지원하는 게 좋은데요. 보행이 불안한 시기가 되면 아이의 안전과 피로 방지를 위해 그리고 학교 생활과 학교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를 원하거나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오래 걸어야 한다거나 할 때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간단한 휴대용 접이식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개구리 그림이 그려져 있던 접이식 휠체어로 처음 타기 시작했고요. 접었다 폈다가 편리하여서 이동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첫 휠체어입니다. 수동 휠체어를 타야 하는지 전동으로 바로 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죠. 학교에서는 수동 휠체어를 원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전동 휠체어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수동이 필요할 땐 수동으로, 그리고 전동이 필요할 땐 전동으로 호환하여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함께 겸해서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도 다 도움을 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휠체어 탄 상태에서도 화장실 이용이나 혼자 이동하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나지만 부모님들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기에 미리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활용하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작을 땐 번쩍번쩍 들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덩치가 커지면서 외부 활동에 도움을 받아야 나갈 수 있기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기를 활용한 연습으로 미리미리 리프트, 전동 침대, 샤워 체어 등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기구들을 사용함으로써 둘 다 아이, 부모님들의 몸이 안 망가지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보조기구들과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동 리프트는 리프트 벨트 채우는 시간에 내가 하고 말지 하고는 사용을 쉽게 포기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조바심 갖지 마시고 환우와 돌보는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리프트의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한 품목이기도 하니 한국근육장애인협회에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프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형 리프트는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바퀴가 달린 상태로 움직일 수 있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또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의자형 리프트는 의자 형태로 바닥까지 내려가 앉아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 올려주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앉은 상태에서 바퀴가 있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바닥에서 침대나 휠체어로 올라오기에 편리한 제품입니다. 거치형 리프트는 자주 사용하는 기둥 벽면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간편하고 기둥에서 암이 나와 화장실 밖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데리고 들어가 욕조나 변기에 앉힐 수 있고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리프트 사용 연령은 일어나기 힘든 시기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리프트 이용 가능 무게는 제품별로 다르니 구입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프트 이용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보조자의 신체, 허리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욕구 및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것.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구입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용, 거치형, 이동형 등 여러 가지를 응용하거나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기계를 활용함으로 사용 방법이나 이것에 대한 숙지, 시간이 좀 걸리며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고가이다. 세 번째, 부피가 좀 있으며 이동형의 경우 단차 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동 침대도 있는데요. 전동 침대는 환우의 몸 상태를 일으켜 세우거나 리프트를 통해 휠체어 탑승 시 높낮이를 맞춰서 좀 더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전동 침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환자용 전동 침대 중 침대에서 샤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침대에 배수구가 있어 침대에 누운 상태로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장애인들이 진행이 심해지면서 잠을 잘 때 혼자 몸을 뒤집지 못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육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보호자들이 10번 넘게 깨어나서 제2변형을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2변형 되기 힘들죠. 제2변형 침대가 그렇기에 나온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 체2변형 침대 등을 사용하면서 부모님과 자녀 모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샤워 체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육장애 자녀를 목욕시킬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이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샤워 체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휠체어처럼 큰 바퀴가 달린 휠체어형 샤워 체어가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은 휠체어에 앉아서 변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동 없이 바로 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누울 수도 있고 다른 제품과는 달리 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엉덩이에 살이 없는 근육장애인들이 쓰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욕실 벽면에 부착해서 부피감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이동형이 아닌 고정형 샤워 체어입니다. 이것은 걷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하죠. 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장애인 목욕용 의자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 목욕시키려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땀을 뻘뻘 흘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샤워 체어를 하나 구비하셔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목욕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체중이 증가했을 때 이러한 이동 리프트나 화장실용 리프트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조금 덜 힘들고 가족끼리도 케어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감정 소모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가 있는데요. 대부분 호흡기는 20대 이후에 주로 사용하게 되지만 듀센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40 이상일 때 처방을 받습니다. 현재 호흡기 처방을 하는 병원은 강남 세브란스와 서울대가 있고요. 산소 호흡기와 인공 호흡기가 있죠. 산소 호흡기와의 차이는 인공 호흡기는 근육장애인은 폐근육의 약화로 자가 호흡이 어려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어려워지기에 인공적인 기계 압력을 통해 후, 하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뱉어내는 겁니다. 흔히 산소호흡기와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산소호흡기는 산소를 넣어주는 것이 다른 점, 근육장애인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산소호흡기를 쓸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호흡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수동식 인공호흡기인 엠브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후 정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되었을 때 코 마스크와 코 안에 삽입되는 코 마스크 또는 얼굴 전체를 덮는 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착용 후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가 사용하기 어려워지면 기관에 구멍을 뚫고 기관절개 튜브를 연결해서 폐에 공기를 보내는 형태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기관절개를 할 경우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류이지만 일반적인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할 경우 선택해야 하니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아이도 인공호흡기 처방을 처음에 코마스크로 받고 마스크와 연결된 턱끈과 이마끈이
피부에 자국을 남기는 단점이 있어서 처음엔 약간의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호흡기 착용 후 즉시 피부에 보습 로션을 발라주면 자국도 덜 남게 되고 상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3개월 정도의 호흡기와의 적용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보다는 부모인 저와 가족들이 호흡기에서 울리는 야간 시간 기계 경고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 처방을 받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호흡기를 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근육병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내 아이가 자가 호흡이 힘든 시기가 왔구나 하는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담 갖지 않고 호흡기에 잘 적응해 나갑니다. 부모님께서 심리적으로 호흡기에 대한 불안도가 높으면 아이들도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호흡기와 친해지는 방법을 가정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조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근육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